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단어는 2단원 원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보이시죠? 지금 새벽 3시 10분 전입니다. 제가 열심히 찍었는데요. 글쎄 마이크를 안 켜놨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의 잘못이니까요. 저의 잘못이지만 좀 억울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듣고 피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쌤이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다시 찍게 됐어. 글쎄 마이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돼 있는 거야.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땀도 뻘뻘 흘리면서. 자, 집에서 혼자 할 때는 땀이 좀 덜 나는 편이에요. 옆에 선풍기도 틀어놓고 시원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2단원은 원자의 세계인데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건 뭐야? 화학의 첫걸음. 우리가 화학을 할 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었던 것 같아. 그지? 뭐 배웠었어? 원자량도 배웠고, 또 분자량도 배웠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질량 또는 어떤 물질의 어떤 무언가의 부피를 알게 되면은 그걸로 우리가 몰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들 배웠었던 것 같고, 화학 반응식도 배웠었지, 그지? 그 다음에 용액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몰농도 몰농도 이런 것들 배웠던 것 같아요. 그치? 자, 1단원에서 화학의 첫걸음을 배웠고 2단원에서 뭘 배우냐? 원자의 세계. 드디어 이젠 화학에 대해서 첫걸음을 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얘들아, 화학이라고 하는 거 쌤이 진짜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 중에서 화학을 선택을 했지만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저처럼 화학으로 먹고 살 거 아니잖아, 그지? 화학 선생님 될 거 아니고 또 화학자가 될 거 아니고 이렇다라면 화학을 뭐 꼭 다 알아야 된다? 뭐 선생님은 이렇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나 알았으면 좋겠냐? 자, 화학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자, 화학은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물질을 뭘로 설명하는 거? 전 자기력으로 설명하는 학문이 우리가 화학이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어. 결국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얘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결합들을 설명을 한단 말이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것에 의해서 물질이라는 것의 어떤 성질이 결정되고 물질이라는 것이 다른 물질로 변하고 요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화학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물질.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물질은 그러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물질의 성질들을 알 수 있겠지. 그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물질은 바로 이 원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 어떤 이런 것들을 갖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우리가 화학원 2단원의 내용인 것 같아. 2단원에서 자, 원자의 세계 배우는데 원자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려운 건 뭐냐면 2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 근데 1단원 요 원자의 구조 있잖아. 요게 얘들아 화학원에서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 2단원의 1 원자의 구조는 화학원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좀 생기지, 그지? 1단원은 좀 어려운 편이야. 왜냐면은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비례관계도 많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2단원은 내용, 개념만 확실하게 짚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계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쌤이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선생님, 저는요 1단원 우리 화학의 첫걸음 여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험도 못 봤는데 이거 저 1단원 망했으니까 2단원 당연히 못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1단원과 2단원은 별로 크게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야.
결국은 1단원을 제대로 잘 알아야겠지. 알면 좋지. 하지만 1단원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해서 2단원을 공부하는데 크게 많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배워나가면서 보면은 뭐야 이거 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걸?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것들 과연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2단원은 뭐냐? 이 단원에서는 원자의 구성 입자, 자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그 다음에 현대의 원자 모형, 얘들아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약간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야. 양자역학 너무 이름이 어려워요. 그지? 이름 어렵지, 그지? 쌤도 이름이 참 어려워서 처음에 들었을 때 좀 흠칫 놀라고 좀 겁도 많이 먹었는데 배우고 나니까 역시나 어렵긴 해요. 양자역학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또 해보면 또 못할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로 원자의 구조를 이해한다. 요것이 얘들아 요 한 문단 여기서 배울 내용들이 원자의 구조이고요. 자, 두 번째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었지. 자, 주기적 성질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주기율표를 살펴보고 이 주기율표에서 이 원소들, 어떠한 물질들, 자 여러분들 아는 거 있어.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얘네들 뭐라 그래?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지, 그지? 얘네들은 어때?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 뭐 때문이다? 얘네들이 어떤 주기적으로 자 어떤 거 원자 번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들이 가진 어떤 성질들, 이런 거를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은 어렵고 생소하고 겁도 나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 하지만 요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끊임없는 노력이다 라는 거. 노력을 하고 복습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원자라는 거 뭐라 그랬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어떤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이야기한다 했지. 이 원자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원자의 구조는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여기 한번 봐봐. 이전에 배울 내용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원자라는 거 뭔지 배웠었어, 그지? 나 원소 기호도 배웠었지, 그지? 원소를 나타낼 때 얘네들을 나타내는 알파벳들이었단 말이야. 수소는 H, 산소는 O, 뭐 질소는 N, 나트륨은 Na, 마그네슘은 Mg,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원소 기호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에너지준이 나왔는데 선생님 에너지준이를 가르친 내용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지? 우리가 원자 원소 기호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해서도 배웠어,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 요런 것들 배우게 될 것이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자, 원자와 원자들끼리 서로 결합을 한단 말이자. 우리가 배운 결합들 뭐 있어? 복류 결합도 있고요, 또 이온 결합도 있고요. 요런 것들 배웠었지, 그지? 요렇게 원자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그래서 결합을 한 거, 그래서 결합을 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지, 그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원자이고 이 원자들이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분자일 거야. 이 분자라는 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게 되었는지 얘는 어디서 배우냐? 3단원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 뭔가를 배울 때 큰 거를 먼저 보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 얘네들이 또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요렇게 구조화를 시켜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 딱 2단원으로 봤을 때 얘 다음에 얘를 배웠고 얘 다음에 얘를 배웠고 얘가 왜 이런 구조로 교과서들이 구성되어 있고 요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아는 것들이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지, 왜 이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같은 호흡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요 맨 처음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배우기 전에 여기부터 나가고 싶어. 선생님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여기서부터 한번 나랑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거, 얘들아, 원자라는 거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는 우리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자, 한번 보자. 선생님은 원자를 핵과 전자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원자는 여러 가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자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얘들아, 요거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쌤이랑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의 중심에 밀집되어 있는 뭐를 이룬다? 원자, 핵을 이루며, 전자는 원자에게 주변에 존재한다. 얘들아, 여러분들이 원자라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원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핵 주변을 얘네들이, 전자들이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교과서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원자라는 거는 주변에 존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지? 자, 여러분들, 회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 단원을 다 배우고 나면 어우, 이 교과서가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썼구나. 이 단어라는 거, 존재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지. 그리고 원자 핵은 또 뭘로 되어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이거 한번 봐봐라. 얘들아, 플러스를 가지는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뭐 하려는 성질이 강할까? 그지? 반발하려는 성질이 강하지, 그지? 걔네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성자들이 있어. 얘네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이 중성자가 양성자들이 모여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얘를 우리가 핵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아요. 여튼 여러분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전자를 있다. 그리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얘들아, 봐봐. 양성자야. 양성을 가지는 입자란 뜻이지, 그지? 중성자는 중성인 입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미안해요.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아이고, 쌤이 지우려. 이거 봐봐. 쌤이 강의했던 흔적들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여기들아, 표 1 한번 봐봐. 전하량 한번 봐봐. 양성자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네들 어때? 절대값은 같지, 그지? 절대값은 같아. 한마디로 뭐?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를 갖는다라는 거. 부호가 반대이다. 또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요거 되게 중요하겠다, 그치? 원자 상태라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6개라면 전자의 개수도 6개일 것이고, 양성자의 수가 10개라면 전자의 수도 10개일 것이야. 응? 근데 얘들아,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가 같지 않은 걸 우리가 다른 거로 배웠었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지? 얘가 중성이 아닌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이온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오케이. 한편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다. 그래서 질량은
질량은 원자핵의 질량과 거의 같다. 봐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한번 봐봐요. 거의 비슷하지, 그지? 근데 전자의 질량은 어때요? 얘는 10의 24승이고 얘는 10의 28승이야. 뭐가 더 작아? 그치? 전자가 훨씬 더 작지? 얼마만큼 작다? 1837분의 1배만큼 질량을 갖는다는 거야. 즉, 전자가 제 아무리 많아봐야 전자가 1800개 정도 있어봐야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질량을 얘기할 때는 전자를 고려하지 않아. 뭐만 고려한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우리가 요 원자, 얘랑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루는 원자핵의 질량이 곧 그 원자의 질량이다 라고 본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선생님, 그럼 전자를 무시한다고요? 그렇지. 전자를 무시해. 언제일 때만? 질량을 얘기할 때만 무시하는 거야, 얘들아. 전하에선 무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은 무시할 수 있대, 전하는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심지어 화학은 물질에 대해서 공부한다 라기보다는 전자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틀림이 없어. 결국은 전자 노름이야, 전자 노름. 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원자의 종류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원자라는 거 우리가 수소 원자, 뭐 헬륨 원자, 뭐 나트륨 원자, 뭐 네온 원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들이 있어, 그지? 얘네들은 전부 다 원소이지만 이 원소들 얘네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 원자라고 하는 거는 뭐?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 즉 수소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가 하나 있는 양성자가, 잡아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라 그랬어. 수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번. 헬륨은 2번. 나트륨은 11번. 네온은 10번이지, 그지? 맞아요? 얘네들이 왜 원자 번호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느냐? 전부 다 양성자의 수야. 자, 수소는 양성자가 1개, 헬륨은 양성자가 2개. 그러니까 원자 번호 2번.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원자가 얘가 헬륨 원자인지 나트륨 원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뭐다? 양성자의 개수로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성자의 수로 얘기한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원자 번호는요 전자의 수다라고 해도 돼요? 맞을까? 다 틀릴까? 맞겠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는 언제일 때? 원자일 때 같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원자일 때는 원자 번호가 만약에 10번이라고 하면은 양성자의 수가 몇 개? 양성자의 수 10개. 얘는 뭐랑 같아? 전자의 수 10개와 같은 거야. 하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원자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 양성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 그치? 양성자는 10개인데 전자의 수가 11개다 라고 하면은 뭐가 더 많은 거야? 쌤이 실수해서 말했네요. 자, 전자의 수가 훨씬 더 많겠지, 그지? 그럼 얘는 전반적으로 무슨 성질을 가져?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양성자의 수는 11개인데 전자의 수가 10개다 하면 뭐가 더 많아요? 양성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전하를 갖겠어?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이온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치? 얘네들은 이온이지만 우리가 원자를 얘기할 때는 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어. 원자는 뭐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뭐가 같아야 돼? 전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전하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를 가지는 양성자의 수와 마이너스를 가지는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 부분 얘들아 별표 한번 치자. 뭐에 대해서 배우냐? 자,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원자핵의 질량으로 결정이 된대. 왜? 전자의 질량은 어때?
양성자랑 어때? 중성자에 비해 매우 작다.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랑 중성자의 그 양성자와 중성자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 질량에서는 전자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질량을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냐면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값으로 우리가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거야.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헬륨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더하면 뭐야? 4.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를 구하면은 자, 헬륨은 4, 리튬은 7, 풍소는 5 더하기 6, 11, 탄소는 12, 플로리는 19. 너무 쉽다, 그지?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더해주기만 하면 돼. 얘들아, 쌤이 이런 문제 내면 어떨 것 같아?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쌤이 원자 상태에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전자의 수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지, 그지? 하지만 양성자의 수는 또 전자의 수랑 같아. 언제일 때? 원자 상태일 때만. 그래서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의 수 더하기 중성자의 수는 질량수와 같다라고 하면은 맞겠지, 그지? 맞는 얘기겠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강의를 끊어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뭐뭐뭐에 대해서 배웠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크게 원자는 잠깐만. 쌤이 그러면 한번 메모장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메모.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원자라고 하는 게 있어, 그지? 원자라고 하는 건 얘는 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를 말해. 기본적인 입자를 말해. 이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원자일까? 원자일까? 뭘로 구성되어 있? 원자일까? 그렇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핵은 또 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원자의 성질을 얘기할 때는 또 뭐를 빼놓을 수 없어? 그렇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 빼놓을 수 없다 그랬어. 그치?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건 뭐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트륨이라는 거 얘기한다. 나트륨이라고 얘기한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11번. 자,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건 뭐야?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 11개. 자, 양성자와 전자는 질량은 비록 다르지만 양성자가 훨씬 더 무겁지만 전하는 어때요? 서로 크기는 같아. 하지만 부호가 반대야. 자, 원자 번호 11번이라는 건 양성자의 수가 11개라는 건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전자의 개수도 몇 개다? 전자의 개수도 11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요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양성자와
전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의 크기는 같아.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 우리가 질량수 얘기했었지, 그지? 자,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기할 때 뭐가 훨씬 더 커?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가 전자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지. 그래서 질량을 얘기할 때 전자를 무시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의 수 더하기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거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밤이 너무 늦었다. 쌤도 이제 좀 자야겠죠? 나도 이제 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도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중간고사 성적을 봤는데 솔직히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낮아서 선생님도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실망도 좀 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 내가 좀 잘 못 가르쳐서 시험을 잘 못 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강의를 제대로 안 들은 게 아닐까? 또는 시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아시겠지? 화학이 뭐 화학만 공부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요. 쌤 이제 자야겠어. 여러분들도 잘 자요. 안녕.